자, 오늘 첫 번째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요, 천사님이 계십니다. 아이디가 천사님인데 이분이 기대 만땅입니다 해주셨거든요. 오늘 한번 기대 부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셨는데 그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원진 전 대표님, 왜 대표님이 아니고 일단 전 대표라고 제가 부를까요? 우리가 네. 이제 창당 5주년이 8월 30일이고요. 네. 8월 27일 날 제3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 등록과 동시에 모든 당직을 내려놓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이제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당직이 없는 그냥 책임당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도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대표님 그 으로. 인사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뭐야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해놨던 걸로. 거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이제 제가 방송 나가도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는 전 대표님도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확실하시네요. 요즘 전 대표들이 온통 화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여의도는 전 대표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전 대표 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어제부로. 예, 자 오늘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고요. 우선 우리 또 조원진 전 대표님께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또 그리고 그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를 엄청나게 뭐 생색을 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네. 국민, 제 일성이 그것이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100일 동안 철저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하실 얘기가 되게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뭐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게 좋겠다. 오늘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하고 네. 좀 더 시간 제한 없이 한 2-3시간 하면은 국민들 이해도가 높을 텐데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진정성이 조금 있게 얘기를 했다. 네. 단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권력 투쟁 문제, 뭐 여당 내부의 문제, 또 윤핵관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기자들이 질문 안 했는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좀, 예,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이게 김종대 원래 기자님, 예. 40분으로 제한된 기자회견이에요. 아. 근데 모두 발언이 20분이 넘어갔는데 질문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오늘 강인선 대변인이 사회 봤는데 계속 시간 넘었습니다. 시간 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 이렇게 옥죄버리니. 아 그리고 첫 번째 기자회견인데 그 뭐 40분으로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오늘 판을 제대로 깔아줬는데 예, 거기에다가 그마저도 너무 어색했는지 13분을 초과했어요. 아. 그것도 제한하고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이라 그러면 소통형 기자회견이어야 되고 대화여야 되는데 우선 네네. 제목부터가 윤석열에게 윤석열 듣다. 대통령한테 듣는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또는 소통 기자회견 뭐 이렇게 좀 표현이라도 그렇죠. 제대로 해놓고 구성도 이렇게 좀 여지를 줘야 되는데 숨 쉴 구멍 없이 딱 막아놓고 해버리니까 결국은 말은 기자회견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저 일종의 어떤 그 프로파간다에 지나지가 않았다. 거기에다가 그 기자회견의 그 구성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봐 막아내는 기자회견 예, 이런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방어 또 자기 어떤 그 현안에 대한 회피형 기자회견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조 대표님 말씀대로 전 대표님 예, 좀 이런 걸 자주 해서라도 그런 스킬 어떤 그 국정 감각을 좀 앞으로 한참 네. 좀 발전시키셔야 되겠다. 이거 한 번 갖고는 너무 미흡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뭐 동접자가 459명이라고 좀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온통 전부 다 조원진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 들어오셨네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다 들어오면 5만 명 책임당원 5만 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죠. 아무튼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백만송이님께서 여기가 그 유명한 조원진 대표가 나온다는 그곳인가요? 이러시는데 하여튼간 일단 고맙습니다. 예. 흥행의 성공을 지금 시켜주는 단초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형 기자회견이다. 사실 이것이 조금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대통령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계속해서 20%대냐 뭐 더 내려가냐 지지율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리얼미터에서 1.몇% 올라가지고 30%대 턱걸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착시 현상이.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그러니까는 좀 자세도 좀 바꾸면서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임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의 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아, 네. 어떤 지도급 정치인들이 이제 무언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줄 때는 네. 자기 확신형 정치인이 있고 자기 방어형 정치인이 있어요. 확신형과 방어형. 네. 네. 확신형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비전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네. 국민의 어떤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인이죠. 그렇죠. 예, 열정과 그 감동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어떤 내가 옆에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는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자기 확신형 정치인이 있어요. 네. 반면에 자기 방어형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나 이렇게 열심히 했고 뭐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동어 반복을 늘어놓는 것이죠. 네. 예컨대 북한하고 저 비핵화하면은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 그러는데 또 대화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치 쇼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앞에 한 얘기를 뒷받침하는 다음 얘기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자꾸 뭘 내놓지 말고 그걸 진짜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자기 확신형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노동 개혁은 하겠다. 그런데 노동 양극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반된 좀 얘기거든요. 모순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에 관한 얘기나 외교 안보에 관한 얘기냐 뚜렷한 일관되는 대통령이 어떤 그 정열을 불살라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동어 반복이 돼요. 그런 점에서는 자기 방어형 기자회견이다. 네. 이거는 지지율을 올리는 기자가 아니라 지지율 떨어지는 걸 막는 기자라는 거예요. 원래 방어형 그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대통령 오늘 뭐 기자회견? 예. 판을 깔아줬는데 네. 판을 뭐 50% 활용했다 이래 보는 거죠. 50%밖에 못했다? 정도. 왜냐하면은 그 전날 윤핵관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네.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 재신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난 지금 궁금한 게 그 재신임 절차를 권선동 원내대표가 원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한 건지, 안 그러면 비대위하고 했는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뭐 거세게 이제 윤핵관들 뒤로 물러서라고 네. 국민들 여론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했다. 잘리지 않으려고.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게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 며칠 전부터 대단히 준비를 하고 네. 또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당권에서는 조율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전날 재신임 절차를 밟은 데 대해서 저래 해도 되는가? 권선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아,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 뭐 본인인지 주변인지 몰라도 네. 권 원내대표에 대한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좀 위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근데 나왔었는데요. 하루 전날 그렇게 재신임 절차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 굉장히 정치적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윤핵관들 눈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또 대한민국 국민은 없는 것 같아. 이미 떠났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떠나야 되느냐, 윤핵관이 떠나야 되느냐. 윤핵관이 그만둬야죠. 저는 곧 물러날 텐데 이번에 안 물러나고 다음에 물러나면 이제 한국에 살기 힘들다. 누가 물러난다는 거예요? 권성동 대표가.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100일부터 이제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되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아무튼 그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문제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화두를 네. 던졌는데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죠. 국민의 지지가 50% 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정말 어려운 것들이죠. 여소야대라는 게 네. 야당이 170석 이상 다 합치면은 건 200석 가까이 되는데 네. 이제 오늘 좀 아쉬운 건 협치. 야당하고 좀 협치해 보겠다라는 그 협치 없죠. 소통의 얘기가 없었다는 거하고 물론 이제 이재명
이대명인가? 어대명. 확대면. 확대명. 네. 확대명으로 되면은 뭐 아무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네. 뭐 민주당의 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오늘 판은 잘 깔았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단지 하나 이제 조금 그 내가 기자들 자꾸 까서 안 되죠. 네. 기자들이 질문을 좀 국민들이 궁금한 질문을 좀 했으면 좋았을 뻔하는. 기자들 질문이 조금 그러지 아니, 않았습니까? 사실 원천봉쇄된 거예요. 아, 그 구성 그런 거 하지 안에 말아달라. 그 원천봉쇄가 완전 된 거고. 봉쇄됐는지 안 그러면 네. 홍보 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했는지. 사전에 홍보가 약을 먹은 거지. 못하게, 아니 못하게. 예, 이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좀 이렇게 숨 쉴 구멍을 좀 처음부터 날카로운 막아놓고 질문할 수가 없는 구조였나 봐요. 그렇죠. 다 손들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아무튼 극소수만 그냥 20몇 가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정책적인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민 시작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방향도 네. 목표도 국민이 했는데 이 정책적인 부분을 쭉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많이 공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 제가 이제 그 국회 12년 동안 보면서 네. 저래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깊이는 맞습니다. 나중에 네. 보는데 네. 아무튼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민들한테 진정성만 제대로 잘 보여주면은 네. 지지율은 자동적으로 반동이 될 거예요. 지지율 반등될 거라고 지금 어쨌든 좋은 덕담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례울림께서 웃는 모습도 귀여운 3기 대표님 조원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또그 김종대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사실은 국회나 야당이나 혹은 국민들하고의 이런 그 전격적인 어느 정도 동의나 이런 것들 협치가 정말 중요한 아젠다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이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용감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연금개혁 같은 것도 사실은 결국은 고양이 먹에 방울달기였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 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죠? 교육개혁을 보면서 네, 교육도 우리 마찬가지고. 김종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교육개혁은 네.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긴 해야 되죠. 이거를 이 어떤 방법을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네. 또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현상들을 어떻게 조정해가면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느낀 점은 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지 않으면은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이나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려운 건데 어렵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모르겠다. 야당하고 예. 자, 하늘엔 별, 땅엔 힐 님께서 김종대 의원님 우리공화당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죠. 정의롭지 못한 정당이 있지 말고 이렇게. 이거 무슨 아니, 말입니까? 예, 제가 오늘 별 댓글을 다 보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공화당도 제가 관심 있게 보죠. 네네네. 같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가 보는데 그 우리 공화당을 가끔 선거 때 만난 우리 당원들의 아주 그 뜻밖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옛날엔 민노당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결기가 강한. 예, 그 아니 선거 지금 현장에서. 댓글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대단하네요. 정청래 의원이 네. 저는 아무튼 강기정 의원, 지금 도지사죠. 네, 광주시장. 예. 정청래 의원, 마저 김현미 정부토부 예, 예, 장관, 예. 뭐 이런 국회 부회장했던 김상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공화당이 이제 대한애국당 창당하고 쫙 이제 길거리 투쟁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힘들게 그때 투쟁하셨죠. 그래서 진짜. 정청래를 나부하더라고. 네. 야, 그때 노사모보다도 훨씬 더 강한 조직이 생겼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아주 그래가지고 뭐 작업 추적을 해락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물론 뭐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그 조사를 다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른쪽은 남대 잘 되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나보고 가더라고. 네. 그때 엄청난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대한애국당이 그렇죠. 엄청나게 클 대한애국당을 그렇게 못했다 이러는데 아까 사전에 얘기했지만은 네. 저는 양당 정치 이거 빨리 폐해가 국민들이 바꿔주셔야 된다. 이 양당 정치가 뭐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국민을 멸시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를 버려버린 정당이 돼버렸는데 네. 이 양당 제도에 국민들이 매가 있냐. 그러다가 지역
나눠주죠. 계층 나눠줬죠. 요즘은 뭐 남녀가 나눠주고 세대가 나눠주고 이런데 그것을 다 다양하게 받아들이려면은 왼쪽에 정의당,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 네. 이래가지고 무슨 견제를 해야 될 거야. 견제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다가 네. 130을 주고 우리 공화당에다가 24를 줬다. 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정의당에다가 25석 주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130씩 준다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길 것 같은데 많이. 그건 민주당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네. 이번에 이제 국민 여론이 하도 밀리니까 80조 당헌 개정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양당이 대변해주고 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선 뽑고 나면은 5년 동안 대통령이 대해서도 이런저런 상황을 못 만들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양당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네. 정의당과 우리 공화당의 손을 좀 잡아야 되겠다. 와 오늘 아주 아니, 역사적인 실제로 말이 나네요. 조 전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심상정 네. 후보와 뜻을 같이 한다고 거기 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네. 받으신 거예요, 심상정 의원이? 아니, 그런데 입장을 예, 정치개혁의 입장.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이 정치의 생태계를 국민 민심 닮은 국회로 바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적대와 혐오가 없는 극한 투쟁이 없는 새로운 어떤 국민 닮은 국회 이거 네. 가는 게 이제 선거제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치 개혁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치하는 후배들한테 우리나라의 2대 거짓말은 절대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첫째는 보수당의 정치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하겠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라. 그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아니 뭐 옛날에도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그분이 제왕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제왕이더라. 겪어보니까. 네. 두 번째로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법 개혁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내가 지금 25년째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또 법까지 개정해놓고도 깨지 않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 거짓말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각기 보수 진보 나눠서 거짓말을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아니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으려면 개헌도 하고 권력기구 개편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네. 되면 안 한다고.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앞두면은 꼭 선거법 여태까지 말하는 거하고 다른 말 합니다. 뭐 비례대표 정당 창당 이런 거 다 합니다. 정의당이 속아가지고 그 가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손들은 바람에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시끄면서 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방해한 양대 거짓말인데 사실 정치개혁론자 중에 이제 보수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헌론자예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 있는 정치개혁론자들은 대부분 선거법 개혁론자입니다. 네. 개혁 세력은 있다고. 그런데 권력이 눈앞에 등장하면 네. 결국은 양당 기득권 정치 체제로 돌아선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개혁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노동, 교육, 연금. 네.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개혁이 빠졌어요. 정치 개혁. 정치개혁. 그거 못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은 네. 그것도 원래 한다 그랬던 분이. 그렇죠. 원래 정치권에서 그걸 한다고 멀리 있는 하고 분이잖아요. 나왔지. 예, 예. 그래서 정치 정치를 잘 개혁을 모르시는 해야 되는데 분이죠. 첫째는 예, 예. 부정부패 정치인은 완전히 퇴출시키자. 이게 정치인 개혁이라는 게 뭐 절차 밟지 않고 공천 그냥 예. 낙하산 공천 받아가지고 보수한테 잘 보여가 공천 받는 이 제도 시스템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두 번째는 내로남불 5년간 내로남불 민주당 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더 심한 거 국민의힘은 아닙니까? 더 심하게 해. 네, 더 심하잖아. 이거는 뭐 네. 윤핵관을 중심으로 뭐가 뭉쳤는지 옛날에는요 의충하면은 최소한도로 어떤 상황이라도 10명이 반대 의견은 꼭 있었는데. 반대 의견을 10명이 네. 나와서 싸웁니다. 네. 그럼 또 그 의원 설득한다고 또 다시 의총 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네. 뭐가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그렇죠. 이러한 국민 무시, 무능 이러한 정당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정당 개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개혁하자. 정치 개혁은 뭡니까? 시스템이 움직이는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퇴출된 정치하면은 그 정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치인, 정당, 정치 개혁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대통령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2월달 되면은 나는 이제 뭐 국민의힘 상관없이 탈당하겠습니다 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봐요. 그럴 수 있겠.